네, 안녕하십니까. 기분 좋은 MC 창원입니다. 네. MC 창원님 제가 어디서 네. 들었는데 네. 그 두산 베어스의 굉장히 광팬이라고 누가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 광팬은 아니고 이제 네. 팬입니다, 그냥. 예, 예전에는 많이 좋아했었는데 네. 요새는 이제 바빠가지고 야구를 잘 못 봐서. 예, 그러니까요. 그냥, 예. 얼마 전에 이제 국제 대회도 있었는데 그것도 보셨겠네요. 예. 아, 예, 아니 잘 못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유료 시청해야 돼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요즘은 뭐 지상파에서 야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정말 보기가 어려워졌어요. 네. 네. 아니 정치 시사 이거 다 팔로우하기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맞아, 네. 명태균 씨 때문에 제가 야구를 못 봅니다. 네, 아주 서운합니다, 명태균 씨 때문에. 네. 야구를 못 봐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징역형이 선고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한숨 돌리는 분위기인데요. 월요일 정치비상구 관련한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 민동기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그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 선고가 나게 되면 이게 어떤 기분일까 사실 궁금하거든요. 저는 수십 차 재판을 네. 받았어요.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처럼 기분 좋은 건 없어요. 아, 그렇지만 나와서 생각해 보면은 네. 진짜 분통이 터져요. 아, 검찰 네. 진짜 나쁜 사람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검찰 개혁이에요.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하겠다 해가지고 박지원 국정원장 서열순이에요.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경찰청장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청장한테 제일 힘을 실어주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안 됐잖아요. 그 당시에 민감용 청장일 때인가요? 그때? 아니 네. 그다음에 누구야? 다른 그 이유 다른 아, 분이군요.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민동기 평론가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오후 2시에 판결 선고기 때문에 보통 평론가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방송 중이거나 그 이후에 방송을 바로 준비하기 때 부담은 좀 됐을 것 같아요. 네. 법정 판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예측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사석에서 그렇게 부르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오늘 오전에 많은 분들이 예측했다가 지금 네. 그러니까 저는 네. 저는 그 법정 판결을 예측을 해보라는 것도 좀 웃긴 거고요. 네. 솔직히 전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리고 기자들한테 저는 이제 주변에 좀 기자들을 좀 많이 아니까 아시니까 네. 물어보면 기자들이 대부분 네. 어긋납니다. 아,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1심 네. 그때 많은 기자들이 무죄라 그랬거든요. 네. 맞아요. 네. 무죄를 전망을 했었는데 유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음. 근데 이번 판결은 또 거의 10명 중에 9명이 다 유죄. 맞아요. 유죄 예측을 많이 했죠. 네. 네. 검찰이 또 징역 3년을 구형을 했기 때문에 야 1년 아니면 1년 뭐 반 뭐 이렇게 나올 거다. 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기자들도 있던데 네. 저는 속으로 야 그래도 네. 아무리 그래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음. 방송 나가서는 절대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뭐 기자는 아니지만 네. 몇몇 분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인 것 아니 같더라고요. 동료 평론가 그래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이제 누구라고 드러났구나, 이제.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네. 제가 나름 시사 방송을 한 4, 5년 차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깨달은 게 뭐냐면 네. 내 깜냥에는 오전 방송은 안 된다. 시사 방송은 무조건 4시 이후에 모든 여론의 안전하게 향방을 해야 됩니다. 네. 여론의 향방을 다 보고 나의 스탠스를 정하고 4시 이후에 해야 된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우리 MC 장원 씨가 네. 모든 시사 방송이 오후 프로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인스타그램 이런 거 보니까 늦잠이 많아요. 맞아, 잠이 그렇기 때문에 많아. 예. 게으르니까 오해하지만 뭐 겸사겸사죠, 원님. 아무튼 네. 어떻게 됐든 정치부 기자가 맞춘 게 없어요. 네. 네. 다 선거 결과도 다 맞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살피도록 하고요. 그리고 하나 고지를 드리면 1부가 끝나고 2부에서는 민주당 노종면 의원도 출연하시니까요. 끝까지 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면 의원은요. 네. 네. 짜장면보다 더 맛있는 노정면입니다. 저희가 의원님이니까 웃어드립니다. 네.
알고 있는 가게 이름은 박지원입니다. 아, 좋다. 박지원의 노정면. 야, 사업 좋다. 아이템 좋은데. 허락만 해주시면 저희가 네. 한번 내도 될까요? 좋아요. 예, 원이 많이 들어가면 무슨 네. 각, 무슨 원 이렇게. 네, 본격적인 현안 토크 전에 광고 하나 전하고 가겠습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되시죠?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30만 원, 최대 78만 원, 정수기 렌탈까지 변경 시에는 최대 30만 원, 무려 다 합치면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정 끝나셨다면 꼭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든든하고 믿음 있는 서경석 씨를 모델로 한 비교원은 23년간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이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며 서울 보증보험 8억 이상 보험에 가입한 튼튼한 법인 기업입니다.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됩니다. 경력 13년 이상 전문가분들이 배치돼서 최저 요금과 최대 혜택을 안내 받으실 수 있고요. 일반 대리점이 아닌 본사와 정식적으로 계약한 판매점이기 때문에 빠른 설치와 동시에 빠르게 또 사은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해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지금 1670-2571,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시 경향 TV를 말씀하시고 가입하시면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비타민 B 제품을 선물로 100% 증정하고 있으니까 네. 꼭 경향 TV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안 들어서 꼭꼭 강조하라고. 네. 요 이게 분홍색 네. 비타민 B 제품도 드리니까 여러분들 네.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오후 2시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있었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박지원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쁜 소식이죠. 음. 그렇지만은 저는 우리 민주당이 일희일비하지 말자. 음. 오직 국민만 보고 열심히 하자. 그래서 저는 판판 생생, 판판생생. 재판은 재판이고 민생은 민생답게 우리 민주당이 헤쳐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험한 파도를 만나면 유능한 선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재명이 트럼프 혹은 김대중처럼 이 고초를 넘기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우리 민주당은 수권 정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희일비하지 말고 국민 보고 나가자. 네. 그리고 사법부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는 칭찬하고 할 필요 없다. 네. 사법부는 사법부에 맡겨두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한동훈 대표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재판부가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그 김병현 전 상황남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진성 씨에게 요청한 내용이 그러니까 위증 교사를 했다는 게 범죄 사실인데 통산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네. 저도 재판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민형사 이제 다 저기 재판을 한 적이 있었고 검찰 조사를 받은 적도 있었고 이게 다 기자 때 명예훼손으로 한 거죠. 근데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사안을 갖다가 이게 재판까지 가는 게 맞느냐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일단 소송을 제기하고 네. 형사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재판을 가더라도 검찰 조사를 받더라도 그 와중에 제가 예전에 취재했던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예전에 그 취재원들한테도 또 물어보고 혹시 뭐 취재 수첩 봐봐라. 네. 분명히 이런 적이 저도 그랬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왜냐하면 제 변호인한테 그 자료를 줘야 돼요. 네. 그럼 통상적으로 그 정도 확인하는 거를 갖다가 만약에 네. 이걸 갖다가 제가 나중에 뭐 위증 교사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버리면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 좀 황당할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약간 그런 심정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녹취록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 쪽에서 하는 얘기는 계속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억을 되살려 네. 사실대로 한번 얘기를 해달라 이런 취지로 일관되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그럼 통상적으로 이 정도 얘기도 못하는 것인가? 이걸 갖다가 위증교사로 만약에 해석을 해버리면 재판이라든가 이런 거 진행이 될 때 방어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방어권을 어떻게 행사한다는 얘기지? 피고인의 경우에는 그렇죠. 네. 아니 방어권 행사를 하려면 뭔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당사자한테 알아보는 네. 과정에서
혹시 그 기억이 있느냐 물어도 봐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거를 너무 광의의 의미로 위증 조사로 해석을 해버리면 저는 이거는 제 개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이건 검찰권 남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뭐 유죄로 전망을 했습니다만 네. 저는 이거는 조금 남용에 가까운 어떤 그런 네. 기소권 남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그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돼요.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성남시장. 서로 정적 네. 관계예요. 그렇죠. 네. 서로 경쟁 관계예요. 네. 그런데 그 김병량 전 시장의 비서한테 그렇죠. 네. 네. 어떻게 위증해달라 이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있는 그대로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주라. 이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재판부가 이번에 그러한 소위 정황을 네. 잘 판단했다. 네. 그래서 좋은 재판을 했고 기쁜 소식을 우리 국민에게 전달해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실체적 진실이라고 믿는 거에 대해서 진실 그대로 얘기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죠. 위증교사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도 방송에서 늘 얘기하거든요. 명태균 씨, 이준석 의원 진실을 말해주세요. 네. 이거 위증교사입니까? 이거 위증교사냐고요. 아니 근데 왜냐면은 기자들 같은 경우에 언론 같은 경우에는 유죄 예측을 조금 더 많이 했던 이유는 아마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한번 영장 심사를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체포 동의안이 그렇죠. 가결되면서 네. 그 단계에서 영장 전담 법관이라는 분이 부장 판사인데 영장 심사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입증된다라는 취지의 이제 얘기를 쓰면서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본 재판에 가서도 유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기본적인 편견이 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아직 판결문 전체를 본 건 네.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봐야겠지만 일단 언론 보도만 놓고 보면은 지금 이 1심 재판부의 이 판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위증교사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검찰이 제대로 증명을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판사가 굉장히 법정의 어떤 그런 뭐 자료라든가 근거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중시했던 판사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오히려 그게 저 합당한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판사는 그러한 증거 재편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판사가 그렇게 하는데 개인적으로 지난번 그 이재명 대표 1심 유죄 판결은 해석의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약간 그런 논란이 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너무 판사의 자의적인 해석이 좀 많이 개입이 된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됐든 우리 정치권에서도 좋은 전통이 있는 게 우리 국민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다 순종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말이 많지만은 중앙선관위의 유권 해석은 다 존중한다고요. 다 따라요. 네. 그런데 피고인이 피의자가 자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검찰과 재판부를 향해서 저항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세상 이게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 권력 서열, 정치 서열 2위 집권 여당의 대표인 한동훈 대표는 검사, 법무장관 출신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이분이 권력자가 사법부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 있더라고요. 즉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유죄다. 중형을 줘라. 생중계해라. 심지어 이제 선거법 네. 1심 사건에 대해서 재판 네. 지연 방지 TF를 만든단 말이에요. 네. 이건 세계 역사상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권력을 잡아보지도 못하고 간동훈이 된 사람이 이건 너무 심한 거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우리 정치권에서는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그렇게 사법부를 겁박하고 협박하고 압박하는 또 태도 재판 보이는 것은 네. 진행하는데 지연 방지 TF 맞아요. 네. 이러한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근데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이 원내대표 시절 때 이렇게 정치하는 거 보면은 통상적으로 여야가 굉장히 첨예하게 다투지만 서로의 재판 내용 가지고는 약간 솔직히 이런 얘기가 적합하죠. 보듬어 주는 게 좀 있지 않았습니까 원래? 그렇죠. 네. 강호의 도가 있었죠. 네. 아무리 정치판이 X판이라고 하지만은 금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대 카운터 파트너
카운터파트너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음. 지금 정치판도 이렇게 윤건희 정권에서 싸우고 있지만은 박찬대 대표가 추경호 대표 직접 비난하는 거 봤어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박찬대 원내대표 비난하는 거 봤어요? 반대로도 네.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이분은 말이죠. 입만 벌리면은 이재명 비난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역시 정치 초짜는 네. 진짜 할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 이건 안 해야 돼요. 한동훈 대표님, 박지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사실은 최근에 이재명 대표 재판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물론 재판부 판결을 존중해야 됩니다. 네. 지난번 판결이 이번 판결인 간에 이제 항소심도 진행이 될 거고 판결을 존중을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정치의 사법화가 네.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이 과연 우리 정치권이라든가 정치부 기자들이 온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치의 사법화가 네. 강력한 차기 대선 후보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인데 이게 지금 재판 결과에 따라서 국민적인 어떤 선택권이 제약받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온당하고 정상적인가?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의 주장이라든가 발언은 상당히 좀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본인이 검사였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여당 대표잖아요. 근데 여당 대표고 정치권 인사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는 얘기는 뭐 유죄를 해야 된다는 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어떤 정치의 사법화가 정상적이고 온당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가지고 우리 정치권이 한 번 정도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이제 그 이 본안 사건으로 돌아와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재판부의 판결 요지를 보면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에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니까 통화에서 이제 네. 위증을 교사했다는 게 네. 혐의 요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네. 것이고,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쉽게 얘기하면 공소사실의 증명이 충분히 되지 그렇죠. 않았다는 네.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고, 기본적으로 언론도 다 예측을 했지만 위증의 교사란 고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재판부 어떻게 판시를 했냐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했고, 그러므로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 얘기는 결국은 통화하면서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기억을 상기해보라고 했다고 주장했던 이재명 대표의 말을 받아준 셈이겠죠. 당연하죠. 네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김진성 씨는 김병량 전 시장의 측근 아니에요, 비서. 네. 그리고 김병량 전 시장은 이재명 네. 우리 대표. 네. 대표 시장 때 경쟁자인데 거기다 두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게 성립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재판을 받아보면은 저도 한 15년 받아보고 지금도 재판 잘 물어요. 되게 사람들이 만나면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럼 제가 재판 받는 재미로 삽니다. 재판 받는 재미로 삽니다. 그런데 보면은 유죄의 입증은 검찰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피고인이 무죄의 입증은 안 했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증명이 안 되는 거죠. 증명이 그러니까. 안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국정원장을 할 때 이제 간첩을 이 검찰하고 해서 기소를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 사법부가 얼마나 엄격한 공판 중심주의 증거 재판을 하느냐 하면은 북한에서 넘어온 간첩하고 제3국에서 접선을 했는데 그 접선하고 같이 말한 것만 가지고는 유죄 입증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주었고 네. 무엇을 받았는가 또 무슨 말을 했는가가 입증이 돼야 돼요. 네. 그런데 아니 간첩이 여기에서 우리 한국에서 간 그분하고 네. 북한 간첩하고 하면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입증을 해야 되냐고요. 그렇지만 그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국정원에서는 해내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검찰이 주먹구구식으로 옛날처럼 우리나라 형법 중 제일 나쁜 형법이 뭡니까? 내 죄는 내가 알렸다. 얻어맞은 볼 때까지 곤장을 쳐라.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그것은 아니에요. 네. 지금은 진짜 재판과 판사들도 그러한 증거 재판을 하기 때문에 검찰이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위증 교사잖아요. 네. 네. 그럼 일단 위증은 일단 논외라고 왜냐하면 500만 원 일단 네. 그 김지성 씨가 선고를 받았으니까 교사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왜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하고 김진성 씨랑 한 30여 분 정도 통화를 하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한테 일관되게 하는 얘기는 기억을 되살려서 네. 사실대로 좀 얘기를 해달라. 음. 아니면 그냥 있는 대로 얘기를 좀 해줘라. 음. 아니면 안 본 거는 얘기할 필요 없다. 어. 이걸 한 12번 얘기해요. 네. 30분 동안? 네. 30분 동안 이런 얘기를 12번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교사로 연결이 되는 것인가를 저는 아직까지도 좀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다. 그러니까 위증 교사지만 위증은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이 교사 부분에 있어서 성립 자체가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왜 이게 기소까지 가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을까가 참 여전히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의문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판결에서 보면은 또 김진성 씨는 또 무죄를 안 받았습니다. 네, 벌금 500만 원 벌금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통은 통상 위증을 실행한 범보다는 교사범이 형량이 높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죠. 이런 관행을 깨고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하고 김진성 유죄를 썼거든요. 네. 네. 그런데 검찰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스타일이에요. 싸이 강남 스타일 있잖아요. 네. 무조건 기소해버리는 거야. 네. 기소해놓고 법원에서 살아 돌아오면 네 팔자고. 그런데 피고인 입장으로서는 얼마나 큰 고통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경제적 손실이 있어요. 변호사비 내야죠. 그런데 이건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해가지고 이러한 모순을 제거시켜주는 것이 이번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의 결과로 우리 국회가 해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네. 개인적으로 또 의문은 그러면 김진성 씨의 그 증언 네. 그거를 주대에게 지금 네. 검찰이 믿고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1심 재판부는 김진성 씨한테 벌금형 선고라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사 부분은 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지시를 해서 그렇게 됐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게 완전 다 뒤바뀐 건데 지금 네. 모르겠습니다. 2심 재판부가 또 뭐 어떤 판단을 내리겠지만 네. 저는 아직까지도 이게 지금 재판까지 가야 될 사안인가 여전히 의문을 그러니까 가지고 실패로 있어요. 끝난 검찰의 유죄 교사입니다. 저는 약간 그런 의심마저 들 정도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 사건이 사실은 본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KBS PD하고 네.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시절일 때 당시에 분당 파크뷰 네. 특혜 분양 사건을 그쵸. 이제 파헤치는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를 해서 받은 얘기를 가지고 뭔가 방송을 했는지 뭐 한 모양인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못됐다고 그쵸. 해서 기소가 돼가지고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거고 그로부터 한참 지난 후에 경기도지사 선거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 방송에서 한 내용들이 네. 당시에 사칭이 내가 주모가 아니었다는 식의 주장을 하게 되면서 네. 이제 사실 문제가 되고 이게 또 기소가 됐다가 법원에서 또 무죄를 받게 되는 묘한 사건 속에서 그런 무죄를 받게 된 단초가 뭐였냐 그랬더니 김진성의 증언 아니었냐고 해가지고 위증교사가 또 재판에 간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동일 사건에서 시작한 본체가 된 사건으로 네, 네. 세 번의 사건이 있었던 네.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네. 실제로 제가 요즘 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초청을 받아서 초청 강연을 많이 다녀요. 지난주에도 내가 3번을 했어요. 네. 가서 다녀보면은 그러는 거예요. 탈탈 털어서 이번 6번째 선거가 끝난 지 언젠데 이제 카드를 가지고 또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정치 보복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이런 분위기고 제가 맨 처음에 SNS에다 올렸던 대로 트럼프도 살아오고 네. 김대중은 사형 선고를 받아서도 살아왔다. 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유불급이에요. 야당을 탄압하고
자기하고 경쟁했던 0.73% 차이로 낙선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정치적 보복은 이제 안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국민들이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판판생생이라는 말씀을 서두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판판생생대로 오늘 끝나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정치가 죽이고 밟는 게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였으면 좋겠다. 죽이는 정치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군사 정부에서 전두환, 노태우 사형 선고를 했을 때 제 일성이 내가 사형 집행돼서 죽더라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났으면 좋겠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 아니에요. 네. 죽이는 정치 하지 말자. 이제 서로 사는 그래서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를 하자.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민주당에서도 사법부에 대해서 과대한 그러한 표현을 안 해야지만은 제일 정신 차릴 사람이 간동훈 대표다 이거예요. 네. 어떻게 재판 지연 방지 TF를 만들어요? 이건 세계 탑픽에 올라갈 수 있는 네. 기사감이라고요. 네. 그 한동훈 대표 얘기하셨으니까 좀 이어서 좀 받아서 말씀드리면 오늘 한동훈 대표가 결국 이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좀 시끄러운 상황인데 네.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전 최고위원하고 뭐 설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건은 복잡한 사건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그 아이디로 쓴 글은 한동훈 대표가 쓴 게 아니라고 본인도 해명을 했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일단 정리가 일단 되지 않았습니까? 됐죠. 네. 그럼 나머지 부분 한동훈 대표의 친척 가족들이 쓴 그거를 가족이 썼느냐? 경우의 수도 간단합니다. 네. 썼느냐? 그러면 그 쓴 것에 대해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질 부분이 있으면 지면 돼요. 네. 안 썼다. 음. 그러면 고소고발하면 됩니다. 네. 그렇죠. 예. 아니 이거 안 써 도용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왜 이렇게 지금 비판을 받냐면 어느 것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NCND 하고 계세요. LCND고 기자들 막 피해서 도망 다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은 도망 안 다닌다 그러는데 지금 오늘은 좀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후에. 예. 길게 하지만 얘기했는데, 결정적으로 그 얘기는 안 했거든요. 네. 그 한동훈 그렇지. 대표의 예. 가족, 지인의 쓴 글은 그 아이디로 쓴 글은 썼느냐 안 썼느냐 거기에 따라서 예. 경영수가 나눠서 거기 그 프로세스로 가면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니까 네. 계속해서 이 문제가 길어지는 거죠. 네. 해법은 평소에- 간단합니다. 평소에 한동훈 대표가 자기 신상 문제 얘기는 바라락 네. 말을 내고 고소고발 다 다 하시고. 고소고발해요. 네. 근데 이 문제만은 안 하는데 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75 진은정 음. 자기 부인 아니에요? 네. 75년생 진은정 여기가 이런 구체적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나를 고소해라. 안 그러려면 밝혀라. 네. 감찰 받아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증폭이 되는데 저는 이제 소위 친한이라는 조경태 의원 같은 분이 네. 최고 중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친척도 비판할 수 있지 않느냐? 할 수 있어요. 해도 괜찮아요. 네. 왜 안 밝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민전, 김재원, 네. 심지어 김기현 전 대표까지 나서서 일제히 맞습니다. 공격하는데 네. 저는 윤건희 정권에서 저는 곧 간동훈은 쫓겨난다. 그렇게 봅니다. 네. 본인도 그 인식은 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자기를 향한 당원 게시판 의혹이라는 게 지난번 앞서 있었던 문자 익심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 비춰볼 때 나를 쫓아내려고 지금 하는 세력들이 있다 당내에. 그러면서 명태균 게이트 관련자거나 김대남 관련자들 같은 사람들이 이슈 전환을 위해서 나를 공격하고 있다. 이런 아니, 생각을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검사 동일체 원칙을 윤석열, 윤건희 이쪽에서는 상명하복으로 생각하는 거고 한동훈, 이 간동훈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냐. 당신이 술 먹고 놀 때 내가 수사를 해서 입증해가지고 총장에서 대통령 됐지 않냐. 검사 동일체라고 하는 것은 검사는 똑같은 검사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제일 미워하는 게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니까요. 한동훈이에요. 네. 그러니까 차제에 지금 현재 우리가 권력 구조를 보면 저는 그 권력의 메커니즘을 실제로 경험도 해보고 다 봤잖아요. 네. 보면은 윤건이 여기에서는 검찰을 장악하고 있고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간동훈은 머지않아 간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근데 아. 저는 오늘 그 국민의힘 아침 그 회의를 회의, 보면서 예. 약간 좀 참담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보십시오. 자영업자들 다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네. 경제, 환율 지금 막 장난 아니고요. 1,400 네. 올라가.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네. 매우 비상 상황인데 네. 그리고 지금 사도강산 추도식과 관련해서도 지금 저 이따 난리고 얘기하겠지만, 예, 네.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여러 가지 현안들이 진짜 많아요. 명태균 파문은 논외로 하더라도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지금 뭔가를 챙겨야 될 민생들이 한둘이 아닌데 오늘 아침 회의에서 그 한동훈 대표랑 네. 김민전 의원이랑 싸우는 걸 네. 보는데 게시판 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집권 여당에서 이런 얘기를 아니 비공개 회의도 아니고 그냥 모두 발언해서 그렇게 기자들 있을 때 싸워버리니까 한 거예요. 기자들 쉽게 있을 얘기해서. 때 예. 야 이거는 정말 네. 완전히 진짜 궤도를 완전히 벗어났다. 그러니까 김민전 최고위원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의혹이 제기되니까 일부 최고위원 등 당직자가 팔동훈이 있다고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네. 어떻게 팔동훈이 있는지 알게 됐는지 정말 궁금하다. 무슨 얘기냐면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이름으로 글 쓴 사람이 8명이라는데 지금 당원 명부 같은 검증을 못해서 못 본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일부 사람들은 8명인 걸 어떻게 아냐. 그럼 검증해서 알려주면 될 거야. 나는 왜 모르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고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해야죠. 네. 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한동훈 대표가 삼각 파도를 넘지 못할 것이다. 삼각파도. 네. 네. 첫째는 단계 사건. 네. 당원 게시판이라고 하면은 옛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단계. 단계. 네. 두 번째 단계판 어떨까? 단계판. 당원 게시판 줄임말로 단계판. 단계 사건. 그다음에 이 인적 쇄신 요구했다가 안 돼 버리잖아요. 네. 세 번째 리더십 추락했다. 그러니까 이걸 잡아가지고 윤건희 정권에서는 한동훈을 바꾸는 거예요.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맨 처음 우리나라 대통령은 김건희, 윤석열 영분합니다. 네. 권력서열 1위 김건희, 윤석열이다. 지금 딱 나타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간다고요. 그리고 대표님이 그 글을 제가 전에도 이제 올려놓으신 글을 봤는데 한동훈 이회창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무슨 그렇죠. 뜻입니까? 한동훈은 창이 아니에요. 네. 이해창은 김영삼 대통령한테 딜이 받아가지고 정의로 오니까 네. 이겼죠. 이겨서 자기가 대선 대통령 후보가 후보가 됐는데, 됐는데 지금 간동훈은 윤건희 간보고 국민 간보고 한동훈이 아니라 간동훈 돼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걸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네. 제가 예측했던 대로 역시 덜 익어서 땡감으로 떨어질 네. 것 같다. 그렇게 네. 봐요. 아니 근데 저는 뭐 친윤 쪽에서 한동훈 대표 공격하는 비판하는 정치적 의도 당연히 있죠. 네. 한동훈 대표랑 원래 네. 사이가 안 좋고 용산하고도 굉장히 많이 틀어져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흔들려는 의도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흔들었을 때 그러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있죠. 본인이 풀면 돼요. 네. 근데 그거를 풀 생각이라든가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왜 나를 흔들려고 하냐? 뭐 정치적 네. 저희가 있다. 그 얘기는 설득력이 약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것을 한동훈이 가지고 있어요. 아. 한동훈의 모든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핵을 가진 나라는 서로 공격 못합니다. 진짜 싸움은 안 난다는 아. 거죠. 예. 못하죠. 네. 그러니까 악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삼각 파도로 고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여기에 창처럼 한동훈 대표가 배짱이 있고 네. 정치력이 있다고 하면은 차고 넘어가죠. 네. 눈치만 보고 다니니까 안 되죠. 네. 이 보수 일간지들도
이 한동훈 대표를 안 그때 썼어. 예. 밀어줬었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한동훈 당대표한테 이거 규명해야 된다라고 스탠스가 바뀌었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 차세대 권력으로 한동훈 대표를 키우려고 했는데 이 계속 이 하는 이 행동들이 뭔가 이 리더십이 부재가 너무 네. 너무 여실하게 딱 드러나니까 이 포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탠스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경향 TV에서 조선일보를 찬양하는 것은 조금 기분 나쁘겠지만요. 네. 조선일보가 잘 만듭니다. 제가 9명을 네. 인사청문회 때 낙마를 시켜봤는데요. 네. 큰 문제를 제기하면은 조선일보는 처음에 안 씁니다. 명태균 기사도 처음에 거의 안 썼잖아요. 네. 한동훈도 계속 봐줬다고요. 네. 그런데 조선일보가 1면, 3면 이렇게 끌고 가면은 이건 낙마되는 거예요. 아, 죽기 전에 그런데- 꼭지를 딴다 네. 이거죠.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네. 이번에 보니까 한동훈 삼각파도, 네. 단계 사건 음.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거 보면은 네. 벽오동 심은 뜻을 간동훈이 알아야 된다. 아. 지금은 한번 붙어야 돼요. 네. 그래서 국민 편에 서야지 다 죽은 윤석열, 김건희, 윤건희 네. 사태 네. 서가지고 되겠어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제이키님이 박지원 의원님 해남 절임 배추 양념 세트 구매했어요. 해남 고구마도요. 이렇게 네. 보내주셨고 HP2027님도 해남 고구마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네. 그래서 나는 전 시켜서 먹었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받았어요? 네. 우리 팀한테도 보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고구마 정치를 하는 거예요. 여야 할 것 없이 받은 사람은 다 맛있대요. 그래서 여야 정치가 지금 현재 굉장히 소통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아, 내가 고구마를 보내서 소통이 시작되는구나. 그 여당 네. 중진들 두 사람하고 별도로 식사도 한번 했네요. 아. 이게 태동이 되는 거예요. 왜? 정치권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윤건희 정권이 소통이 없는 것은 위기다. 그래서 반성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해남 고구마 참 맛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남 배추, 절임 배추 거기에다가 양념, 소위 젊은 사람들이 쓰는 소스 네. 다 나오니까 해남군청 쇼핑몰 해남 미소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주문하면서 박지원이 선전해서 들었다 네. 하면은 디스카운트는 안 해줍니다. 네. 그리고 디오유님은 슈퍼챗 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의원님 안 계실 때도 해남고구마 광고를 위해서 그 농민분들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광고를 넣어주시면 제가 고구마 탈이라도 쓰겠습니다. 아니 짤쇼에 고구마 탈 씌우고 나오면 되겠네요. 짤쇼에 내가 한번 갈게요. 진짜 의원님, 제가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고구마 탈 쓰고 제가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안 되고 제가 고구마 탈 네. 인형 탈 쓰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슈는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에 사도광상 추모식 파행 논란이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오늘 아침 또 뒤통수 맞은 외교 이 네. 제목을 보고 윤석열 외교는 뒤통수 맞는 짓거리만 하고 있지 않냐. 그걸 탓해야지 뒤통수 맞은 것을 탓하면 되느냐. 네. 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일본 정부 대표가 누가 왔냐?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인데 겉만 들으면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분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전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일본 쪽에서 해명은 의원된 이후에는 참배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정부라든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했어요. 네. 아, 네. 의원이 된 다음에도 네네, 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해명 논란도 좀 제기가 되고 있고 네. 저는 일본이 이렇게 뒤통수를 때릴 줄은 몰랐다라는 쪽으로 우리 정부가 조금 그렇게 입장을 네. 좀 가지고 있던데 그리고 언론들도 그렇게 보도를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네. 저는 그건 좀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 사도강사 등록을 할 때부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은 언론들이 제기를 해왔고 특히 네. 야당 민주당에서도 진짜로 우려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 현실화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 일면 제목이 저는 굉장히 좀 묘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뒤통수를 쳤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목을 뽑았던데 저는 뒤통수는 예상이 된 거기 네. 때문에 우리 정부 책임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뒤통수 맞을 짓거리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추도식의 직전까지 네. 일본 정부에서 차관급 우리로 따지면은
차관급이 온다는 거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일본 정부가 가타부타 확실하게 대답을 안 했고요. 추도사 내용도 거의 직전에야 받았고. 그렇다면서요. 네, 그래서 그 추도사를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고 네. 우리 정부가 요구한 게 거의 반영이 안 됐고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날짜부터 덜컥 받아주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네. 상대방 일본 쪽에서는 카운터 파트너가 누군지 누가 올지 그다음에 추도사 내용이 어떤 내용이 담겨있지 전혀 지금 우리 정부 쪽에 확인을 안 해줬는데 네. 우리는 추도식 날짜를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죠. 아. 이거는 완전 외교로 빵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도광산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이제 등재하는 과정에서 이사국인 한국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니까 만장일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받아가면서 두 가지 약속한 거죠. 하나는 추도관을 이제 네. 전시관을 짓겠다. 두 번째는 추도식을 열어가지고 뭔가 위무를 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막상 이 전시관 여니까 거기에도 강제 동원이란 글자가 명목상 없어요. 게다가 멀찌감치 멀리 그렇죠. 젖혀놨고요. 광산하고. 예. 네. 그런데다가 추도식을 열었는데 온 사람이라고는 아까 말한 대로 네. 그 아베 A급 전범들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한 사람이 오질 않나 추도사 내용을 봤더니 거기도 역시나 강제 동원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잘했다고 했던 거잖아요. 사도광산이고 군함군도고 뭐 유네스코 등재되는 과정에 제가 국정원장을 했습니다. 아, 네. 문재인 정부에서는 외교를 해서 등록을 못하게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조건이 붙었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다 퍼져버린 거 아니에요. 네. 특히 한일 관계는 역사도 국민 감정도 다 그렇죠. 퍼져버리고 네. 나는 오늘 아침에 뒤통수 맞았다. 그 잘 썼어요. 일본이 뒤통수를 때릴만 해요. 네. 나는 왜 그따위로 외교를 하고 그런 뒤통수 맞을 일만 윤석열 외교는 하느냐. 저 그런 얘기를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한국갤럽에서 매주 조사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긍정평가하는 요인 늘 부동의 1위가 바로 외교예요. 근데 지금 외교에서 지금 터진 겁니다, 이게. 네. 어떻게 보면 큰일이 터진 거예요. 예. 아니 외교는 여러 가지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북 외교만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북한은 쭉 들어보면은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에서 잘 관리했으면 충분하게 친미 국가가 될 수 있는 나라예요. 즉 월맹이 베트남 되고 중공이 중국 됐잖아요. 이런 개연성이 충분하게 높은데 이걸 다 막아버리니까는 친러 국가가 돼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 이끌된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대북 외교도 대북 외교지만은 특히 한일 외교, 일본 외교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선친이 독립지사예요. 네. 지난 23일 날 제사에서 우리 가족들 데리고 대전 국립현충관 다녀왔어요. 네. 네. 그렇지만은 저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된다. 속칭 친일파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그렇게 유대를 가졌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역사도 팔아먹고 국민의 자존심도 팔아먹고 강제징용도 위안부도 다 팔아먹더니 이제 사도광산도 완전히 팔아먹어버리는 이런 외교를 보고 네. 저는 다른 게 없다. 네. 결국 정권 교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역사를 바로 세우자. 네. 한일 관계를 바로 세우자.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이제 트럼프가 집권했기 때문에 조금 바뀔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원님 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넣어주셨어요. 이게 빠졌어.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후쿠시마 오염수 김영선 의원이 네. 그거 수조물 퍼먹은 거. 저의 의심이긴 합니다만 네. 우리 정부 부처의 그 전문 공무원들의 역량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전부터 G20의 의전 그 통역관 논란도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 의전 프로토콜부터 이런 네. 협상 담당자들은 굉장히 저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정상적인 어떤 의전 프로토콜이라든가 외교적인 협상력이 다 무너진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정부의 부처의 공식적인 라인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게 작동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엉망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게 뭘까? 사실은 뭐 저희가 좀 더 길게 얘기하고 싶은데 의원님 또 이제 일정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오늘은 네. 이 정도에서 1부 순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끝나야 네. 진짜
짜장면보다 더 맛있는 네. 노정면 의원이 오니까, 나온다니까요. 그걸 기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원 의원,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오늘도 출연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민주당 노정면 의원 뵙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